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에디터를 설정을 하고 세팅을 해 놓은 상태라면 이제 우리는 이걸 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열심히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초에 인지하는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index.html이죠. 네. index.html을 가지고 문서를 제작을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사용하는 기능들을 놓고 보자면은, 뭐 느낌표 탭 해가지고 쓸 수 있죠. 느낌표 탭에서 쓸 수 있지만 이거는 에디터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기능이고, 이 이밋이라고 하는 기능이 대처해 주는 거죠. 이미지 깔려있지 않은 에디터 또는 부가적으로 따로 설치해야 되는 에디터를 쓰신다면은 뭐 저런 기능들을 쓰시는 순간 나중에 돼서 오히려 문제가 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최소한 기본적인 문서 설정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쓰시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뭐 자주도 아니어도 돼요. 그냥 한 6개월에 한번 이렇게 언급을 해서 사용하시고, 헤더에도 들어가는 것들은 뭐 메타 태그가 있다. 메타에는 네임이라는 걸 가지는데 키워드라고 써서 뭐 컨텐츠라고 하는 게 뭐다. 기억나시죠? 또는 뭐 메타에서 실제로 써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캐릭터. 자, 캐릭터 셋은 뭘 쓰는 데 사용합니까? UTF-8이라고 하는 여러분 쓰셔야 되는 랭귀지 같은 거, 언어 형식. 실제로 랭귀지는 KUKAR이고 인코딩 처리하는 거는 UTF-8이라고 하는 아이로 사용했었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타이틀 요소라든가,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링크. 이런 것들은 뭐 굳이 안 해도 상관없죠. 자, 링크 또는 뭐 뷰포트, 이런 것들까지 제가 뭐 외우라고는 하진 않아요. 하지만 뭔지는 최소한 알고 사용하셔야 된다. 그리고 작성하시는 순서, 위치, 흐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디스크립션이라든가 뭐 오소 뭐 이런 거 등등 되게 많죠. 메타 같은 경우도 이런 아이들이 뭔지 정리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디에 사용하셔야 되는 내용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코드들을 사용하시는데, 가급적 바디에다가 직접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최소한 한 번 정도 감싸서 사용하시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는 리액트를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아이디가 랩이 아니라 뭐 루트로 바꿔서 이제 적응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건 여러분 자유니까 거기까지 제가 뭐라고 할 생각은 없고요. 스크립트 문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뒤에다 사용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ES6나 또는 그 이상의 버전들을 공부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스크립트 뒤에 쓰시는 것도 좋아요. 뒤에 쓰시는 것도 좋지만 이제 슬슬 위치를 바꿔서 필요한 곳에 src 데이터를 불러왔으면 디퍼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어싱크 같은 걸 이용해서 위쪽에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는 바이죠. 디퍼나 어싱크 같은 경우의 기능이 뭐냐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어싱크, 우리가 알고 있는 어싱크예요. 해당하는 이 아이가 여기 있는 아이가 처리되기 전까지 쭉 기다렸다가 열심히 처리되고 난 다음에 수행해라, 뭐 이런 개념이 들어가는 거고, 디퍼 같은 경우는 바디에서 나타나는 문서와 병렬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준비가 되는 동안에 동시에 같이 준비를 하게끔, 시간을 조금이라도 단축시키게끔 하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병렬로 처리되면은 인지가 안 되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HTML에 쓰는 코드보다 위쪽에 쓰는 코드가 훨씬 많아졌죠. 그러면서 여기서 뭔가 문서를 만들고 수행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도 신경이 쓰인다 라고 하신다면 당연히 바디에 쓰시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낫겠죠. 자, 그래서 스크립트를 사용하는 곳 위치를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스타일, 자, 링크 태그 요소 중에 스타일을 사용하시는 것도 있었죠.
자, 스타일 사용하시는 것은 저는 타이틀 위에 디자인하기 위해서 미리 쓰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아이는 여기 들어가든 여기 들어가든 관계는 없습니다. 전혀 관계는 없고,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위치가 메타 태그 뒤에 이렇게 타이틀 시작하기 전에 많이 사용을 하고요. 스크립트 문서는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쓰는 것들은 밑에, 또는 스크립트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의 경우는 노 스크립트라고 해가지고 위에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는 위에 쓰는 게 아니라 어떤 분들은 바디에다가 아예 처음에 작성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옵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쓰시면 됩니다. 노스크립트의 지원 내용은 간단합니다. 자바스크립트를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를 위해서 대신에 하나라도 간단하게 써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사용하고 계신 브라우저는 스크립트를 지원하지 않으므로 최신 브라우저를 설치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P 태그, A 태그 이런 것들을 작성해 주시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 얘기들을 보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이 div라고 하는 영역 안에다가 다양한 요소들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제목, 영역을 사용하게 되는 기능으로서는 H1부터 H6까지 우리가 사용을 했었죠. 다 쓰면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1부터 6까지 이렇게만 쓰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H1이라고 하는 아이는 문서 전체에서 딱 한 번만 사용하는 아이로서 제목이나 로고나 뭐 회사명이나 이런 것 위주로 사용한 형태였고, 2부터 6까지는 그 H1 카테고리 영역 기준, 사이트 영역 기준에서 하이 카테고리 부분에서 작성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위주로 사용하시면 된다라고 언급을 드리고요. 따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지나가면서 얘기를 하긴 했었습니다만 H 그룹이라고 하는 요소도 존재는 합니다. 하지만 되게 은근히 많아요. 제목 자체를 다시 그룹으로 잡아준다라는 자체는 시메틱하게 볼 수가 없다라는 얘기도 되게 많기 때문에 이런 최신에 나온 문법 중에서도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무조건 쓰는 게 아니라 고민을 하고 써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목과 함께 여러분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기능들 중에서는 뭐 당연히 UL과 그 안에 뭐 들어간 링크라든가 또는 스팬이라든가, 그죠? 이런 아이들을 해석을 하실 줄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div는 의미가 없는 블럭 형태의 박스라는 개념. 자, 의미가 없는 박스라는 개념은 또 하나 있죠. 스팬이라고 하는 아이도 동일하게 해석이 되지 않는 의미가 없는 아이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 둘을 구분짓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어요. div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택배 박스 같은 거, 종이 박스. 스팬이라고 하는 아이는 비닐봉투. 이렇게 해석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각각의 뭔가 감싼다라는 개념은 가지고 있는데 특정한 용도나 의미는 없었습니다. 그 안에 내용을 담은 다음에서야 역할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언급. 그 다음에 리스트의 경우는 UL 뿐이 아니라 또 다른 리스트 형식으로는 OL이라고 하는 아이와 또는 DL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죠. OL의 경우는 목록이 똑같이 UL처럼 LI로 사용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DL의 경우는 DT와 DD라고 하는 아이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대1 대응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기는 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니고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을 원할 때는 아무래도 DL을 이용해서 DT, DD 1대1 대응으로 사용하시는 게 무엇은 무엇이다 라고 설정하기가 편했더라 라는 이야기였고요. 자, 이런 내용을 사용하시면서 각각의 내용들을 비워놓으시면 절대로 안 됐죠. 나 링크 할 건데 이 안에다 아이콘 집어넣을 거야 라고 해가지고 뭐 아이오스 같은 거 집어넣고 그냥 때운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됐었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추가적인 설명들을 꼭 반드시 작성하시라고 이야기 드렸었습니다. 5월도 마찬가지죠.
순서가 있는 리스트에 대한 설명을 하시라고 드렸었고요. 가끔씩 리스트 안에 또 다른 리스트가 첨부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바로 다이렉트로 OL이나 UL을 사용하시면 안 되죠. 그죠? 이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li 내부에다가 다시 사용해서 그 내부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언급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자, 리스트 사용하실 때 이런 형태로 다단계로 처리되는 형태가 있다. 이런 걸 우리는 다단 리스트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많이 보는 형태 중에 하나는 div, h, ul, ol, dl 정도만 보셔도 어지간한 문서, 웹문서를 제작하거나 공부하실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런 아이들을 사용을 하실 때 좀 더 의미 있게, 좀 더 시멘틱하게 짜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은 div라는 용어 대신에 또 다른 새로운 용어들을 사용했었죠. 그게 헤더, 섹션, nav, 아티클, 부터 또 뭐 있죠? A사이드 맞아요. 사이드. 요런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아이들과 같이 나온 아이들 중에 하나지만 약간의 궤를 달리하는 아이, 즉 내용상의 기능들을 한데 묶어주는 div 같은 형태지만 단순하게 그룹핑, 묶어주는 시메트릭 요소가 메인. 또 묶어주긴 하지만 이런 아이들 div처럼 묶어준다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본문의 어떤 내용, 이미지 같은 거를 묶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아이가 피규어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죠. 대신에 피규어는 반드시 피그 캡션을 같이 달아서 이미지 제목을 달아서 사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였습니다. 따로 언급을 드린 적이 없었습니다만 이 피규어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와 피규어 캡션 이런 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뭐 이미지를 사용하실 때 이런 아이도 있어요. img 이미지 셋이라고 하는 아이도 따로 있습니다. 이미지 셋이라고 하는 아이는 쉽게 말하자면은 여기 있는 이미지와 동일한 아이예요. 같은 아이이긴 한데 똑같이 그냥 쓰는 형태가 아니라 웹에서 들어가는 밀도, 옵션에 대한 설정들을 가지고 사용할 때 쓰는 기능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반응의 웹이나 그런 기타 등등을 처리할 때 이미지를 하나 딱 써놓고서는 디스플레이 논 블럭 해가지고 JS를 팍 바꾸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딱 써놓으면은 여러 개 써놓으면 상황에 맞게 이미지를 지가 알아서 처리를 해줍니다. 그런 기능이고요. 피규어 캡션이라는 아이를 통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제목까지 무조건 써야 되는 불편함이 있네. 근데 난 이미지를 계속 쓰고 싶은데 라고 해서 나오는 또 다른 태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픽처라고 하는 요소입니다. 픽처도 위에 보이시는 요 이미지와 동일하게 요소를 담아서 사용하는 기법인데 픽처를 사용하시거나 피규어를 사용하시거나 그 의미와 해석은 사실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피규어가 제가 알기로는 픽처가 조금 더 나중에 나온 개념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둘의 차이점을 조금 더 알고 사용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자, 이런 것 이외에도 시멘틱하기는 하지만 당장 써먹을 수 없는데 알아두면 좋은 기능들 몇 가지가 있다면 뭐 가장 대표적인 아이가 프로그레스예요. 프로그레스라고 하는 아이는 굉장히 많은 옵션들을 가지고 사용하는데 이거 말고 비슷한 것들이 하나 더 있어요. 게이지 바입니다. 게이지 바라 그래서 여기다가 뭐 밸류 이런 거 가지고 값을 게이지가 이렇게 수치로 차오르게끔 만드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일일이 막 디자인을 복잡하게 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도 써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옛날에 여러분이 배우셨던 HTML, CSS를 정리한다라는 핑계 삼아서 그냥 따로 언급한 적이 없거나 아니면 당장 써먹을 수 없지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 내용들 몇 가지를 살짝 더 붙이고 있습니다. 자, 물론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HTML 요소는 더 많죠.
저는 전체 중에 한 3분의 1에서 많이 했을 거예요. 그만큼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들어가 있고요. 최근에는 얼마나 심각할 정도의 많은 요소들이 변화를 하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뭐 물론 그 전에부터 있었어요. 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능 중에서 자, 캐시라고 있죠. 자, 캐시라고 하는 아이는 우리가 웹페이지를 접속을 했을 때 간단하게 아이디나 비밀번호나 뭐 이런 아이들을 일부 저장해서 사용해야 되는 아이가 있어요. 그게 용량이 4KB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그런 자료뿐이 아니라 조금 더 많은, 좀 더 양이 많은 것들을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 주고,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에 써먹어야 되는 내용이 있다 보니까 단순하게 이 캐시만 가지고는 써먹을 수 없게 됐었어요. 그리고 이 캐시는 백엔드만 알면 됐던 아이 중에 하나죠. 근데 프론트로 넘어오면서 캐시가 아니라 이거를 조금 더 데이터를 많이 쓸 수 있게끔 약 4메가 정도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또 로그인하고 로그할 때 별도로 브라우저에서 따로 관리하고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브라우저 자체에서 너 접속했네? 그럼 잠깐 갖고 있어 줄게 하고 가지고 있다가 로그아웃 버튼 누르면 그제서야 나가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스토리지라고 하는 아이예요. 물론 이거와 함께 별도로 여러분 JS를 같이 컨트롤 하셔야 되기 때문에 당장 이 아이를 써먹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스토리지라는 태그 같은 거를 같이 공부를 하시면은 정확하게 웹 스토리지죠. 자, 뭐 JWT라고 하는 JWT 말이 되게 거창하지만 사실은 별거 없죠. 제이슨 자바스크립트에 우리가 객체 형식으로 토큰 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계정을 관리하는 옵션으로 처리하는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까지 사실 공부를 하셨어야 되는데 시간이 조금 부족했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메모를 꼭 하셨다가 공부를 따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시는 아이들을 우리는 HTML이라고 했고요. 이런 HTML을 좀 더 빠르게 공부하기 위해서는 마크다운이라고 해서 웹상에 사용할 수 있는 문서라고 하는 아이를 가지고 간단하게 우리가 배웠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계속 써먹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쭉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HTML 문서들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이렇게만 놓고 결과만 보시면, 서버를 돌려서 결과를 보시면 덜렁 이게 다죠. 또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HTML 문서는 그냥 더블 클릭하니까 브라우저에서 바로 뜨던데요. 그거는 초등학생들이나 쓰는 방식, 초등학생, 중학생들이나 쓰는 방식이지, 실제로 웹을 구현하고 서버를 구현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더블 클릭하시면 안 되죠. 향후 비동기 처리, 즉 시간차 처리라든가 다양한 여러 기능들을 사용하셔야 되는 옵션을 쓸 때, 외부 데이터를 불러와서 적용하고 관리해줘야 되는 형태를 쓰실 때는 단순 더블 클릭해서 나오는 결과물은 전혀 나오지 않고 써먹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아이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별도로 디자인을 따로 해주셔야 되고, 서버도 컨트롤 해주셔야 됩니다. 자, 서버는 라이브 서버나 브라우저 싱크, 아까 언급했었던 아이들을 가지고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여러분들이 쓰실 때 이 아이들을 디자인을 좀 하려면 여기 위에 있는 CSS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CSS는 기본적으로는 CSS라는 확장자를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조금 더 빠르게 좀 더 간편하게 써먹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CSS가 아니라 SCSS를 사용하시면 된다. 물론 SCSS 이외에 디자인을 하는 웹에서 지원하는 기본적인 서비스는 CSS지만 그 대안으로는 컴파일 해줘야 되지만 SCSS 또는 SASS 같은 거죠. 사실은 같은 회사 거예요. 또는 레스 스타일러스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레스나 스타일러스의 사용률은 현저하게 떨어져요.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호환성이나 이런 버전 문제에서도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스를 권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제가 모르는 사이에 또 많이 변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차이점을 좀 가진다면 스타일러스의 경우는 SASS는 문법이 모양새가 비슷합니다. 즉 중괄호가 없어요. 인덴트 문제가 좀 발생하고요. 레스 같은 경우는 SCSS와 문법이 거의 비슷하기는 한데 저는 조금 다루기 힘들었었습니다. 큰 차이는 없지만 그냥 얘가 더 보기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SCSS를 좀 정착하게 쓰고요. 이런 아이들이 쓰기 싫어요, 따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불편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포스트 CSS라는 아이를 쓰시면 되는데, 포스트 CSS는 여기 있는 기능들을 그냥 노드.js로 플러그인 처리해가지고 그냥 옵션으로 거는 거예요. 그래서 옵션을 나는 사스 방식으로 바꾸겠다라고 하시면 사스 쓰시면 돼요. 그대로. 뭐 레스 방식으로 쓰겠다 그러면 레스로 옵션 걸어놓고 쓰시면 돼요. 그런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엄청 어렵다 뭐 이런 아이들이라고 보다는 그냥 쓰던 아이를 내가 원하는 대로 세팅해서 바꾸는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SCS나 레스나 스타일러스에 비하면 그 인기도는 거의 뭐 대여섯 배 이상 차이 납니다. 관심도가. 그래서 향후에는 포스트 CSS 쪽으로 넘어가시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일단 그 전에 기본 베이스라고 불리는 CSS를 먼저 익혀 주셔야겠죠. CSS가 많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오히려 이 대안들은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서 버전이 많이 올라가긴 했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선택자를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샵이라고 쓰면은 우리는 id 선택자라고 배웠었고, .이라고 사용하시면 클래스 선택자라는 것으로 배우셨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글을 써버리면 이건 요소 선택자라고 알고 계시는 거고요. 아스타리스크로 사용하신다면 그냥 모든 전부 다를 선택하겠다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시스템 성능자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쓰지 말자라고 저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외에도 어떠한 선택자가 있으면 한 칸 띄우기를 하고 그 뒤에다가 선택을 하시면 이 아이는 자손이라고 하는 선택자로서 그 내용이 부모 자식 관계를 포함해서 어딘가에 하위에 있다면 선택할 수 있는 개념으로 쓸 수 있었고요. 자, 그게 아니라 중간에 꺽쇠가루가 들어간다라는 이야기가 들어가면 이것은 오로지 자식만 해당이 되는 아이였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사용하는 기법들 안에서도 서로서로 호환성이라는 문제나 그 다음에 우선순위라는 법칙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쓰는 게 아니라 서로 순서와 흐름과 그 다음에 위치에 대한 개념을 정리를 해서 사용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거죠. 자, 그런 내용들을 알고 계셔야 선택자를 사용할 수 있었고요. 때로는 자, nth child 또는 nth of type 또는 대괄호를 이용해서 선택자에 대한 언급을 가지고 디자인하는 경우도 있었죠. 자, 이러한 선택자들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시고 써주시면 좋고요. 뭐 형제 선택자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있으니까, 또는 슈도 선택자 같은 경우도 있으니까 많은 선택자들이 정리를 여러분 노트에 꼭 정리를 해서 기억하셔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자, 그런 CSS나 뭐 선택자를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이제 필요한 작업들을 하게 되어져 있는데, 자, CSS에서 처음 보셔야 되는 내용들의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자, 디스플레이 속성입니다.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속성에서는 자, 크게 자, 인라인에 대한 개념과 블럭이라는 개념이 있었다라고 언급을 해드렸죠. 근데 여러분이 향후 지나면서 인라인과 블럭 뿐이 아니라 인라인 형식이면서 블럭 형식을 같이 가지고 있는 아이도 보셨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불리더라? 인라인 블럭이라고 부르더라. 별건 없었죠. 기본적인 인라인 성향을 가지지만
사이즈를 가질 수 있는 개념이더라. 그런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요소가 이미지, img 태그가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였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인라인은 저는 그냥 단순하게 글자, 옆으로 나열하고 있는 하나하나의 글자 형식들을 인라인이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글자처럼 나열되는 아이들이니까. 실제로 그래요. 블럭이라고 하는 아이는 덩어리, 사이즈를 가질 수 있는 아이들을 의미하더라. 그래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인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때 우리는 웹에서 쌓인다라는 개념은 위로 쌓이는 게 아니라 아래로 쌓이죠. y값은 아래로 내려갈수록 플러스니까. 자, 이때 보고 계신 디스플레이 속성들은 모두 인라인 블럭이라고 하는 아이들은 HTML 문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언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자기들끼리 속성에서 변경하고 처리했던 개념들이었고, 이외에 몇 가지가 더 있다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면 바로 테이블과 테이블 셀이라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즉 테이블 태그를 사용하시면 이런 속성들이 자동으로 먹어요. 그래서 표 형식으로 받쳐주는 아이들인 거죠. 자, 이 아이들은 모두 HTML 문서에 들어가는 태그에 들어가는 개념들을 가지고 그냥 처리했던 아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들은 HTML 태그가 가지는 속성이 아니라 여러분이 원하시는 레이아웃 개념의 디스플레이 속성을 따로 추가로 배웠습니다. 그게 뭐예요? 플렉스, 또 그리드, 이런 아이들. 네. 플렉스와 그리드도 우리 어떻게 해요? 디스플레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사용했죠. 네. 또 처음부터 배우긴 했지만 우리 눈에 보이냐 보이지 않느냐 라고 처리하기 위해서 디스플레이 논이라는 아이도 같이 익히셨죠. 자, 디스플레이 논이라고 하는 아이는 실제적으로 우리 눈에 아예 보이지 마라 라고 하는 것 뿐이 아니라 시각적인 것 뿐이 아니라 실제 존재 자체도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기능이었습니다. 단 누구는 빼고 오디오 태그와 비디오 태그들은 디스플레이 논을 하더라도 계속 유지를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논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죠. 그럼 이렇게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읽지 않는 기능들은 디스플레이 논 뿐이 아니라 또 하나, 비저블리티, 히든이라고 하는 아이도 그랬죠. HTML이 5로 넘어오기 시작하면서 요소에다가 직접적으로 이러한 기능들을 쓸 수도 있었습니다. 그게 히든이라고 하는 속성이었죠. 원래 아마 히든 true일 거예요. 이렇게 히든이라고 사용하시면은 아예 들어가 있는 내용 자체를 싹 날려버리는 디스플레이 논으로 처리하는 역할을 하는 속성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디스플레이 속성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고요. 디스플레이 논을 다시 보이게 만드는 것은 위에 있는 아이들, 비저블리티 히든을 다시 보이게 만드는 것은 비저블이라고 하는 아이로 처리를 하게 했었습니다.